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 대학과 지역사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학이 성장하면 지역사회도 함께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대학 중 한 곳이죠. 대진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이명문 총장님 모시고 대학교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이명웅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진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짧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진대학교는 1992년 1회 입학생을 시작으로 28년간 그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스스로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네. 위해서 교육을 좀 해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 재단은 학교법인 대진 소속의 대학으로서 그 계속해서 학생 위주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총장님께서는 지난 1일에 대진대 제9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예. 취임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취임식 때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28년 동안 대진대학교는 여러 가지 부침과 굴곡이 있긴 했으나 개교 초기에 전국적으로 대학 발전, 미래 발전 가능성 1위라는 명성을 갖고 예. 시작한 대학인데 네. 실제로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네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5가지 중점 그 미래 정책을 위해서 집중함으로써 그 한 단계 대진대학교가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예. 곳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자, 제 총장님 양력을 좀 보니까요. 예. 공학 박사이시면서 공익 강릉 원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지내셨고 2014년부터는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지내셨는데 예. 이 대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지내시면서 성과를 많이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진 테크노파크라는 곳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성과가 있었기에 예. 제가 2014년 12월에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 예.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예. 취임 당시에 짧은 통계적 자료를 말씀드리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 원 내외였습니다. 네. 지난달 기준으로 그 저희가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연간 예산은 예. 1,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 중간에 처음에 2014년 당시에는 직원 숫자가 24명이었는데 네. 지난달 기준으로 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늘어난 사업비를 소화하려면 직원들의 네. 그 일손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예. 매년 5명에서 한 15명씩 늘려서 예. 현재는 아마 전국에서도 네. 그 상위권의 사업비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부분이 그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만큼 도달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진 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는데 그 저희가 사업비 규모나 그 여러 가지 외형은 많이 커졌지만 예.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100인 이하의 기업이나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한 200~300억 이하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뭐 매스컴이나 또는 아주 뭐 유명하게 크게 내세울 수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거 좀 벤치마킹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1,70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들인 그 내역을 좀 보면 그 한 40여%는 경기도에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나온 사업비에 매칭을 대주는 거고 또 한 40여%는 중앙부처, 그러니까 환경부가 될 수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가 될 수가 있고 나머지 20%는 각 그 기초 지자체에서
대응 자금으로 이루어진 자금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도약해서 받은 건 아니고 예. 조그만 사업이라도 저희가 네. 최선을 다해서 그 실적을 냈고 또 실적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도움됐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차근차근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기에 오늘 또 총장이 취임이라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하여튼간 부끄럽지만 일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학교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예. 말씀하신 대로 대진대가 개교 초기에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발전 가능성 1위 굉장히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예. 자 그게 27년 8년 정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의 대진대학교를 봤을 때 아까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보시기에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조금 아쉬웠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1차적으로 학내 구성원은 교수님들이 있고 교직원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일심으로 협력을 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좀 움직이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땐 그 부분이 가장 약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제가 주요 5대 그 정책 사업을 그 언급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 교직원, 뭔가 좀 하나 되는 똘똘 뭉침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자, 대진대학교 슬로건을 알아봤더니 렛츠 DJ인가 대진대학교 어떤 이니셜을 딴 것 같은데 렛츠 DJ는 어떤 뜻인가요? 예, 렛츠 DJ는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전부터 대진대학교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용어인데 짧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 DJ에서 D의 약자가 그 Dream and Joy 해가지고 대진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 각 개인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하게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학내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갖고 꿈을 꿈꾸자 해서 Dream and Joy라는 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Discussion and Join이라는 것의 또 함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토론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거친 후에 어떤 특정한 역할이나 특정한 방향을 잡을 때 누구든지 편하고 합리적으로 참여하라 해서 Discussion and Join이 된 거고 끝으로 Discover and Jo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취업 문제로 인해서 졸업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자기 개성과 특성에 맞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 영역에 맞는 잡을 잡는 것을 교육하고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렛츠 DJ 세 가지 영역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심에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생 중심의 교육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또 그 교과 과정도 그렇고 교수 방법도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진대 하면 유명한 게 학생들이 입학한 학생 누구나 해외 연수나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저희 학교가 중국 2개 도시에 그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 뭐 전 세계 전체는 아니고 일단 중국 관련된 개념이나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손쉽게 중국에 가서 해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현재는 현지의 중국 학생들도 그 캠퍼스에 입학하는 숫자도 그 작게는 50에서 한 100명 정도씩 중국인 현지 학생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대진대학을 통해서 그 캠퍼스에 다시 가서 학점 교류를 하는 학생들은 해외 문물도 좀 경험할 수 있고 또 중국 사람들과의 교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진대학 입학한 학생들은 누구나 중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4차 혁명 시대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대학에서도 캠퍼스에도 이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학교에서는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학교에서는 예. 이제 교수 학습 지원 센터 및 예. 그 학습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같은 예. 그 국가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네. 핵심은 IoT, 네. 빅데이터, AI가 주 핵심 사항인데 이 세 가지 이슈에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융합 프로그램과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가 예, 예. 만들어서 네.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도 하고 학습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부가 질문을 드리면, 자, 코로나 시대에 교육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또 화상 교육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떠신가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고 나서도 내일도 코로나 대책 관련 부장 회의를 예. 저도 참석해서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학기 동안은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 비대면 수업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혼란스러운 게 과연 2학기에도 그렇죠. 전체 비대면 수업을 할 건가? 또 학생들 일부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등록금 내고 네, 네. 학교 다니려고 한 건데 네, 이거 네. 뭐 아무것도 못한다 해서 네. 지금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저희가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를 들어 40명 이상 수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대면 수업을 해야겠다. 왜? 네. 강의실에 40명을 한 자리 건너 격리해서 앉혀서 할 수 네. 있는 강의실 숫자가 네.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학생, 학부모, 교수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규칙을 정해서 뭐 30명 이하에 대한 수업은 확보가 가능한 강의실이 있다면 예. 대면 수업을 하되 좀 이격거리를 예.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든지 네, 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1대1 수업들이 그렇죠.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네. 그래서 2주 후까지는 저희가 그 어떤 명확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전체 과목이나 교수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관된 정책 쪽으로 가서 그 비대면 대면 수업에 대한 규정을 좀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코로나 이슈가 언제쯤 끝날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 예. 불가피하게 비대면 교육을 계속 해야 한다면 온라인 교육의 어떤 콘텐츠의 질을 높이면 같이 자연스럽게 대학의 어떤 위상도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수 학습 지원 센터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이라고 예상하는 분은 거의 없고 네. 하나의 이게 모멘텀 그 기구가 돼서 추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컨텐츠 제작이나 여러 가지 기구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대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몇십 수십 년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 하나만 두고 하려니까 좀 어색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들이. 예. 자, 대진대가 2018년도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됐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일단 지금 교육부에서는 예.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로 예, 인해서 예. 앞으로 2, 3년 뒤부터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정원 숫자보다 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훨씬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게 점점 더 정격해질 상황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기 예.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들을 교육 역량이나 학생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해서 예. 어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은 입학 정원을 줄인다든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예.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율, 네. 그 대학으로 선정됐다 하면 어떤 강제적인 제한은 없고 학교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대응하라 하는 자율권을 줬다는 의미를 예. 표시합니다. 네. 물론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안 받는 그 대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리는 문제인데 대학의 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지방대학들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다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다 내다보고 있는데 예. 대진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좀 타겟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도 장학금 수혜를 많이 예. 높이고 있는데 네. 좀 더 높이는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 계획이고 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알아서 예. 찾아오고 네. 또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특성화 분야 쪽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예. 또 프로그램을 찾아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자, 총장 취임하시면서 5가지 공약을 꼽으셨는데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의과대학 유치가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취임사에서 예. 5가지 공약을 얘기한 것 중에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의과대학 유치는 아마 학내 교수님들조차도 예.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이제 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5가지 제가 주요 정책으로 말씀드린 거 상황 중에 네. 4가지는 예. 아마 1년, 2년 안에 네. 일정 부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 의과대학 유치는 아마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핵심 네. 정책으로 내세운 거는 네. 저희 같은 법인 안에 분당에 재생병원이라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진대학교에는 의과대학에 대한 유치 열망으로 예. 이미 3, 4년 전부터 간호학과도 예. 저희가 개설을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 관련 쪽으로는 충분한 하여튼 예산 지원할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특히 특정 분야, 감염내과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한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를 느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공헌 및 네. 또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의과대학이 절실하다 판단을 해서 네. 또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제가 선포를 했고 예.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과대학 유치가 1, 2년 안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상을 해보실 건데 한 몇 년 정도는 돼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중앙정부의 예. 보건복지부라든지 네. 교육부의 이제 의지도 필요한 상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네. 어느 정도 3, 4년. 예. 가시적인 결과나 예. 또는 윤곽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5가지 공약 중에 의과대학 유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 4가지는 1, 2년 안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 예. 4가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대학 발전기금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 2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자, 이제 총장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직원 또 교수진과의 소통, 화합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딱 집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제가 바로 제시하기는 힘든데 제가 2014년 12월부터 5년 반 동안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를 원장으로서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교수님들, 직원분들 또 때로는 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대화를 많이 가지면서 각 영역에 있는 분들의 가장 아쉬운 점, 어려운 점을 듣고 다 해결은 안 되겠으나 저희 학교 경영진이나 본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대진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아마 대진대 다니는 학생도 모르는 학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개교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발전 가능성 1위였다는 대학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의 한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자, 총장님 지금 8대 총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9대 총장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30년 이후의 모습을 그려보신다면 가능할까요? 예, 제가 볼 때 그 대한민국은 그 전통적인 사고와 개념이 상당히 강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그 특수 이렇게 대학들 쭉 서열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얘기했던 5가지 핵심 정책이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50위권으로 도약하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30년까지는 아닐지언정 10년 내외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위기라고 하는데 총장님이 지금 대학의 비전을 쭉 그리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대진대에 있어서는 꼭 위기는 아니고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이나 의과대학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 그리고 교수진, 교직원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날 부족하지만 그 대진 가족 여러분들께서 제가 취임하는데 그 여러 가지 도움도 주셨고 또 기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5가지 주요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능한 한 그 지역사회와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이해를 구해서 대학 발전기금 확충에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에 연관돼서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에 있는 그 학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 학과 육성에 집중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분과 말씀드렸듯이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하나로 합심돼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끝으로 그 전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학교법인 대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을 갖고 있고 테크노파크를 또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또 가족회사, 연구기업들을 하나로 좀 뭉치게 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된 산학연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 학교 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를 최대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그 대진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안 그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목표가 좀 더 앞당겨서 성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진대 이명문 총장님과 함께 대진대 비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교 초기에 전국 대학 중에 발전 가능성 1위에 올랐던 대진대, 이제 그 가능성을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